춥고 서러울 때, 꿀병에 담긴 벌집 조각을 입안에 넣었을 때, 달콤하고 따뜻했어. 꿀이 다 녹고 벌집도 녹았다.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다 녹아도 더는 녹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 있는 거야. 하얗고 끈끈한 껌 같은 것이. 그런 밀랍으로 만든 문, 네가 가진 문은 그런 것 같다. 따뜻한 물로 손을 씻을 때마다 네 생각이 난다. 이름 붙일 수 없는 일들은 마음에 오래 남는다고 하더라. 안녕, 잘 지내. 여름을 잘 보내. 안미옥 시인의 여름잠이라는 시의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오늘도 문장의 소리 여러분과 함께 마음에 오래 남는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여러분의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인 이영주입니다. 새 책을 낸 작가를 모시고 작품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지금 만나요. 오늘은 특별히 특집 방송을 준비했는데요. 우리의 첫 책 시특집 방송입니다. 생애 첫 작품집을 내신 두 시인을 모시고 설레는 첫 책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손님 이유은 신이인 시인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두 시인님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이유은 시인님은 2020년 경인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고요. 첫 책으로 시 산문집 변방의 언어로 사랑하며를 또 산문집으로는 사랑과 탄생을 출간했습니다. 신이인 시인은 2021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고요. 첫 시집으로 검은 머리 짐승사전을 출간했습니다. 네, 근황부터 먼저 여쭐게요. 두 분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이유은 시인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5월이 원래 프리랜서들이 마감이 많은 날이라서 매일매일 마감하고 어제도 오늘도 마감을 하다 왔습니다. 그리고 네. 첫 책 특집이긴 하지만 최근에 이제 산문집이 다시 또 나와서 네. 산문집 행사나 이런 것들을 또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네, 신인 시인님은 어떠세요? 저는 저번에 여기에 이제 초대를 받았을 때는 엔잡러의 수다로 초대를 받아서 그때 열심히 이제 비누를 팔고 있다고, 비누랑 입욕제를 팔고 있다고 그때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근데 그 브랜드가 아르바이트를 2년 이상 하면 직원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직원을 안 하겠다고 하고 그냥 이제 나오는 거를 선택했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은 백수입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인 시인님께서 작년 그래도 1년은 됐나 봐요. 네. 시간이 너무 빨라요. 네. 네. 문장의 소리에서 하는 엔잡러의 수다 그 러쉬 편에 출연해 주셨는데 네, 첫 책으로 다시 모시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네, 이유은 시인님께서는 문장의 소리 처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의 첫 책 특집 섭외 연락받고 어떠셨어요? 우선 첫 책을 내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났었기 때문에 네. 처음에 첫 책이라고 하셨을 때 다시 제 책을 보는 경험이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부끄럽고 머쓱하게 약간 전화를 받았고 네. 그 신인 시인이랑 같이 녹음을 한다고 하셔서 되게 놀라기도 했어요. 뭔가 네. 같이 할 거라고 생각을 못한 시인 중에 하나라서 되게 오랜만에 뵈서 반갑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신인 시인님은 다시 연락했는데 어떠셨어요? 저도 네 일단은 너무너무 반가웠었고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저번에 여기 왔을 때 네. 녹음을 하는 게 너무 재밌었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그리고 이제 녹음하고 나서 뭔가 이제 이거를 들어볼 때 네네. 저는 생각보다 이제 문장의 소리라는 라디오를 그렇게 막 있는 건 알았지만 막 즐겨 듣고 그러진 않았었는데 제가 막 오디오북이나 뭔가 이렇게 듣는 문학 이런 거에 조금 관심을 갖게 되면서 제가 한때 뜨개질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뜨개질 취미로 할 때 그걸 들으면서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좀 이렇게 들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생기겠군. 재밌겠다. 네,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네.
다양하게 많은 걸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근데 요즘은 또 실증을 잘 내가지고 이제는 더워서 뜨개질 말고 다른 거를. 그렇죠. 여름이 이제 다가왔기 때문에. 네. 그 이유은 시인님은 작년 여름에 시산문집 변방의 언어로 사랑하며라는 책을 출간을 하셨고, 또 신인 시인님은 올해 2월에 첫 시집 검은머리 짐승사전을 출간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이유은 시인님 최근에 또 산문집을 내시긴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변방의 언어로 사랑하면은 시 산문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처음이라는 것이 대부분 그렇지만 첫 책을 묶으면서 여러 감정이 드셨을 텐데, 그렇게 여러 감정 속에서 작업을 하고 처음에 책을 두 손에 받았을 때 어떠셨는지. 우선은 첫 책은 좀 묶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뭐 감리도 보고 교정도 보고 할 때 인쇄본을 받긴 받지만 네. 그 아침달에 직접 가서 받았거든요. 네. 책을 딱 만졌을 때 되게 어색하고 되게 낯설어서 첫 책 나오고 나서 한 2주 정도 제 책을 안 읽다가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제가 아닌 제가 있는 것 같아서 네. 되게 어색했어요. 네. 그래서 북토크 같은 행사가 있어야지만이 책을 좀 읽고 가서 저도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날 때가 꽤 있어가지고 네. 그렇게 읽고 그냥 되게 어색했던 것 같아요. 낯설고 되게 그러니까 뭔가 저 아닌 저가 너무 많아진 느낌이 좀 있어서 네, 좀 묘한 경험이었습니다. 네. 신인 시인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그때 이제 수술 직후였어가지고 몸에 이제 기형종을 떼는 수술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기형종이란 게 그 혹인데 머리카락이 있고 이빨이 있고 조금 이런 근데 막 그렇게 위험하거나 막 그런 악성 종양이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요. 근데 이빨이 있는 건 너무 신기한데요? 그쵸. 그러니까 머리카락은 털이니까 날 수는 있는데 어떻게 이빨이 있을 수가 있죠? 그게 사람의 세포 중에서 이제 그 생식세포가 이제 분열을 잘못하게 되면은 좀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일본 만화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기형종 찾아보고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그 사진을 보고. 그 어디 생기는 거예요, 그게?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난소기형종이어서. 어머. 네, 그래서 네, 아무튼 수술을 하고. 네. 상당히 이제 집에서 끙끙 앓아누워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딱 택배로 온 거예요. 그 책이. 그래서 이거를 누워서 딱 잡아뒀는데 뭔가 이제 배는 째서 너무 아프지. 막 네. 손에 여기 이게 책이 들려 있는데 뭔가 이게 그 내가 낳은 되게 괴물 같은 애인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좀 재밌어 하면서도 네. 일단은 이렇게 좀 회복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내버려 두고 네. 나중엔 또 부끄러워서 안 보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뭔가 네. 되게 시집 컨셉하고 그 상황이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일부러라도 그렇게 만들기도 어렵잖아요. 뭔가 운명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괜히 또 이런 순간을 이렇게 잡아내갖고 재밌게 말하는 그런 걸 수도 아니 있지만. 근데 그 상황 네. 자체는 사실 놀랍긴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무슨 수술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종양을 떼낼 수도 있지만 기형종인 게 좀 놀랍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뭔가 운명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두 분 다 출간되고 나서 축하 많이 받으셨을 텐데 주변 반응은 좀 어떠셨어요? 저는 주변에 이제 같이 글 쓰는 사람이 많은 환경이 아니어가지고 저는 이제 대학원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네. 대학원 친구나 선생님들이 굉장히 의아해하긴 했죠. 논문 안 쓰고 뭐 하나 했더니 이런 걸 썼구나. 이 반응이 제일 많았습니다. 제일 많았고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한테 주면 그 친구들은 정말 모두가 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는구나. 이런 반응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축하도 하긴 하는데 네. 약간 좀 저를 되게 이런 것도 하니? 라는 이런 느낌을 많이 받고 제가 인스타에도 꽤 그 등단됐을 때도 올리고 뭐 계약했을 때도 올리고 이랬는데 네. 아무도 말하지 않다가 마치 책을 주니까 데뷔했어? 약간 이런 반응이 좀 있어서 확실히 주변에 글 쓰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되게 생경한 축하들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네. 확실히 문학 전공자들이 별로 주변에 없으면은 그렇게 의아해하는 반응들이 있을 수 있군요. 네. 너무 신선한 것 같습니다. 또 신인 씨는 어떠셨어요? 되게 축하 많이 받으셨죠? 저요? 네. 근데 저도 유은씨님이랑 사실은 비슷한 게 그 주변에 글 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 않은 환경이었어요. 저도 그 문예창작과가 아니라 이제는 또 그 문학 특기생이 들어오지 않는 국어 국문학과를 이렇게 나왔었기 때문에 저는 학교 선배인 박은지 시인님이 이제 막 케이크를 해주고 되게 축하를 해줬던 게 기억이 남고 그 오히려 시를 안 쓰는 친구들이 신기해하니까 막 책 케이크 같은 거 한다며? 이러면서 나 그거 해주고 싶은데 해도 돼? 약간 이런 식으로 또 미대 친구들이 막 좀 자기들만의 예술혼을 불태워서 뭔가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고마웠었던 기억이 나요. 맞아요. 요즘에 책 케이크 유행이긴 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맞아요. 그 제목하고 막 이런 거 해서 너무 되게 진짜 이런 얘기하면 너무 옛날 사람 같지만 정말 상상도 못하는 이벤트인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은 서로의 책을 어떻게 읽어보셨을지 간단하게 서로의 소회 정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신인 시인 책 제가 이제 블로그에도 썼는데 제가 원래 이제 시집에 재밌다는 말을 잘 안 써요. 약간 신뢰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시라는 게 아무튼 간에 이야기의 비중이 좀 적은 부분도 있다 보니까 저게 마음에 든다라는 말은 할 수 있지만 재밌다라고 말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한창 또 시집 안 읽을 때여가지고 근데 샀는데 되게 묵직하게 와서 되게 놀랐고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가 확실히 많아서 되게 재밌게 읽었고 여러 번 선물도 하고 혼자 출판업계의 빛처럼 여기저기 와 이거 되게 재밌더라. 친구들이 민망해라. 그러니까 그쵸 당사자를 옆에 두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되게 재밌게 읽었고 당시에 이제 좀 확실히 제목이 좀 강렬해서 기억에 좀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네. 또 신인 시인님은 이윤 시인의 책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윤시님한테 저 책 재밌게 읽었어요 이런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재밌게 읽고 사서 막 되게 놀라워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사실 그때는 제가 문단에 친구들도 엄청 많지 않았을 때였고 그래서 얼굴 아는 사람이 책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봐야지 이러고 딱 사서 봤는데 근데 사랑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촘촘했었던 걸로 그게 인상에 너무 많이 남아서 이분이 약간 좀 시크하고 약간 살짝 좀 도도하신 그런 느낌인 줄 알았는데 그 책에서 너무 따뜻하고 또 서정적으로 뭔가 사랑을 믿는 사랑에 되게 열정적인 그리고 그런 한 장면 같은 거를 엄청 세밀하게 그리실 때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 그 사촌 자매들의 머리를 따주면서 따왔던 머리가 도로 풀리지 않을 때 너 린스 안 했어? 뭐 했는데 뭔가 뭐 그런 식의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음에 좀 간질간질하게 와닿았어서 이 사람 뭐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뭔가 되게 부드럽고 따뜻하고 감각이 이제 세밀한 그런 사람일지도 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책이 나오기 전에 두 분이 아는 사이셨나요? 사실 저에게 첫 청탁을 주셨던 맞아요. 제가 그때 웹진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2021년도 데뷔했던 분들 모아서 인터뷰하고 시 내고 그다음에 시집 장명소 그 시집을 가지고 그 등단시 가지고도 뭐 행사 조그맣게 하고 한 만났었죠. 맞아요. 그때. 네. 되게 흥미로운 또 인연이셨구나. 정말 오랜만에 그래서 맞아요. 여기서 또 자주 다시 뵙게 되는. 네, 맞아요.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윤, 신인, 시인님 두 분의 첫 책 이야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미 두 분의 첫 책을 다 접하셨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시인님께서 직접 나의 책을 소개한다면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제 책이 사랑을 경유해서 사랑을 얘기하는 책이라고 자주 말을 하는데
어디 가서 이제 아까 신인신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되게 따뜻하고 감성적이고 서정적이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아졌어요. 이 책이 나오고 나서. 근데 이제 항상 얘기하지만 이 세계에 뭔가 존재하는 큰 힘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인간을 인간답게 하거나 혹은 인간답지 않게 하는 그냥 그걸 저는 사랑이라고 부르기로 정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인간의 이야기를 한다라고 책을 얘기를 합니다. 너무 거창해지지만 원래 말은 좀 거창하게 하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많이 말을 합니다. 네. 또 시인님 어떠세요? 이게 사실 너무 어려운 질문이라서 제가 고민을 좀 했었는데 네. 그 시인의 말에 제가 그런 문장을 적었었어요. 이 책은 당신의 행복을 빌어주는 뭔가 부적처럼 우리가 사랑했던 많은 책들 사이에서 당신의 행복을 빌어주는 책이다. 그런 말을 썼었는데 사실 시에 좀 어둡고 불행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어떤 사람들이 막 책 리뷰 같은 데다가 저는 그런 독자님들이 그런 반응을 주실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었는데 네. 내 얘기 같다라는 반응이 조금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그런 사람들의 책장에 꽂혀서 그 사람들의 행복을 좀 빌어주고 싶은 그런 시집으로 소개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네. 이런 답변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매우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어떤 보여주고자 하는 정상성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를 좀 부수는 방식의 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자체가 이 사회가 원하는 완벽한 정상성의 인간이다라고 느끼는 자들이 얼마나 될까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그냥 좀 조심스럽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책을 엮으면서 많은 부분에 마음을 쓰셨겠지만 두 분 다 책 제목이 되게 독특하신데 어떻게 결정하게 되셨을까요? 저는 묶을 때부터 제목 후보가 저거밖에 없었는데 왜요? 제가 제목을 진짜 못 정할 것 같아서 네. 처음에 이제 아침달 송승헌 시인께도 네. 제가 이거밖에 생각을 못 했는데 보통 저는 제목을 편집자가 정해준단 말을 많이 들어서 그래서 좀 읽어보시고 괜찮은 구절로 제목을 한번 뽑아주시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송승헌 시인이 되게 괜찮네요. 이걸로 하시죠. 이렇게 딱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걸로 갔어요. 근데 네. 사실 저 말은 제가 많이 쓰는 말이었어요. 원래. 왜냐하면 뭐 이게 철학과에서 많이 하는 말이 제가 전공이 또 동양 철학이라서 동양 철학이시구나. 네, 완전히 변방에서 변방의 언어로 변방의 철학을 할 때는 그 변방에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주류를 비트는 얘기들을 할 수 있다. 네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선생님들이. 네. 그래서 그냥 변방의 언어로 그 철학을 좀 하겠다. 이런 말을 제가 석사 논문 그 감사의 글에 네. 약간 건방지게 썼는데 네. 그거를 가지고 그 변방 연어로 뭘 하며를 써야 될까 하다가 사랑 얘기 많이 하니까 그냥 사랑으로 넣자 이렇게 했는데 생각보다 제목을 좋아해서 좀 놀랐어요. 제목이 되게 저는 좀 재미없는 제목이라고 생각했는데 되게 제목을 좋아해 주셔서 좀 놀랐습니다. 네. 재미없는데? 저는 변방의 언어라는 말이 좋았던 것 같아요. 변방? 약간 네. 주변인의 말 약간 이런 그렇죠. 느낌도 들어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제가 읽었을 때 너무나 이 감각적인 부분들이 꽤 많아서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약간 평범하게 느껴졌었는데 이제 말씀을 듣고 보니까 또 그 제목을 다들 좋아해 주시는 부분을 생각해서 내가 약간 확실히 감이 떨어지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너무 사실은 되게 저는 깊게 읽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신희 시인님은 검은 머리 짐승이 인간에게 예전에 많이 했던 네. 말이죠. 네. 네. 저는 이 제목을 그러니까 저도 약간 유은 시인님이랑 비슷하게 픽스된 제목이었었어요. 네. 이걸 한 5년 전부터 내 첫 책의 제목은 이거야 라고 딱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그때는 사실 제가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싫어한다고 착각했어요. 제가 네. 나는 사람을 싫어하는군 네. 이라고 착각하던 시기에 이제 검은 머리 짐승 사정 그러니까 사람들에 대한 시들을 많이 쓰고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시를 쓰는데
여기에 이제 이런 제목을 붙이면 재밌지 않을까? 어.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검은머리 짐승이 타인이 아니라 저 본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걸 딱 묶어놓고 봤을 때. 기영종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저한테서 이렇게 딱 나온 것 같은 그런 타인들이었어서 그래서 되게 감회가 이상했어요. 내가 처음에 이 제목을 쓰려고 할 때는 이런 게 아니었는데 근데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말에야 비로소 이 제목이 좀 맞네라는 느낌이 들었던 네. 그래서 저는 마음에 듭니다. 네. 제목이. 네. 그 검은 머리 짐승이라는 말이 사실은 되게 오래된 말인데도 뭔가 되게 힙하게 느껴지는데 거기에 사전을 붙여서 되게 인상적으로 느껴지는 시집 제목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이훈 시인의 변방의 언어로 사랑하며는 사랑에 관한 10편의 시와 23편의 산문을 한데 엮은 시 산문집입니다. 연애에 국한하는 사랑 이야기라기보다는 사랑의 연원을 찾아 윤연으로 거슬러 올라가기도 하고요. 넘칠 듯 흔들리는 고민 속에서도 시인만의 고유한 시선으로 이 세계를 사랑하고 바라보는 그런 지점들이 시와 산문에 잘 담겨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양하고 폭넓은 사랑 이야기 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기획하게 되셨어요? 저는 읽으면서 사실은 어떤 인문학적 사유나 철학적 사유가 곳곳에 들어있는데 이걸 굉장히 편하게 풀어낸 지점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내공이 보통이 아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내공은 없지만 물론 이제 다들 이제 첫 책이 나오는 뭐 대부분 시집이 나오잖아요. 근데 네. 이제 시로 물론 데뷔를 하긴 했지만 시집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아침달에 먼저 제가 투고를 했는데 네. 아침달에 시 말고 그냥 이야기 책이었으면 좋겠다란 말을 했는데 송승헌 시인이 자기가 뭔가 생각하는 거랑 맞아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산문을 좀 넣고 해서 좀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책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기획을 했고 글 자체는 사실 제가 그 석사 논문을 쓰면서 들었던 생각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논문에는 들어가면 안 되는 감정적인 이야기들을 네. 많이 오려낸 부분들이 있어서 네.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런 흔적들이 있죠. 그 논문에서 오려진 그런 사유들이 있다 보니까 근데 동양철학과인데 동양철학 얘기는 거의 없지만 그래서 놀랐어요. 네, 저도 사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 전공은 다산 정약용인데요. 네. 근데 이제 한번 썼었어요. 다산 얘기를 썼었는데 네, 각주에 네, 네. 친구가 이제 교정 처음으로 읽어본 친구가 그 모리스 블랑쇼가 말하듯 이렇게 하면 읽지만 다산이 말하듯 이렇게 말하면 안 읽을 것 같아라고 해서 좀 많이 뺀 부분도 있습니다. 약간 제 전공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좀 회피한 부분들도 많고 네. 근데 네. 기획은 재밌게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정약용 이야기는 왠지 40대 이상의 남성 작가가 할 것 같은 느낌, 그런 편견인데 네네. 그런 부분이 좀 있기도 한 것 같아서 급 반성하게 되네요. 제가. 네, 이훈 시인의 산문 중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세계를 표상하는 언어와 내 존재 사이에서 흔들리는 것을 직시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이 직시의 방법이 사랑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그 언어가 폭력적이지 않으려면 나는 변방의 언어로 말해야 한다. 변방의 언어로 사유하면 변방의 언어로 사랑할 수 있게 될까? 나는 그런 사유 실험을 생에 걸쳐서 지속하고 있다. 너무 멋있어요. 이 사유 실험. 저는 이 변방의 언어라는 개념 속에 여성의 언어도 좀 들어갈 것도 같은데 또 그게 너무 또 패러다임을 만드는 걸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만은 네.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변방의 언어로 하는 사유실험이라는 말은 제가 실제로 제 철학 전공에서 많이 하는 말인데 아까도 이제 다산을 여성이 하는 게 좀 독특해 보인다고 하셨잖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철학과에서 전 되게 변방에 위치해 있고 네. 다산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주류 철학계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제가 어떤 여성이기도 하고 젊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할 수 있는 말들이 있는데 네. 그게 제가 하는 사유 실험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랑이 또 우리가 말하는 정말 반짝반짝한 러브의 느낌은 아니고 네네.
삶을 견디고 시간을 보내는 모든 방법들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언어 얘기를 많이 하게 되고 제가 어떻게 사는지랑 어떻게 삶을 좀 회피하는지에 관련된 사유실험이라고 생각해요. 네. 예, 아무래도 서양 철학에 우리가 더 익숙해서 네, 맞습니다. 인문학 자체가 약간 좀 그렇게 맞아요. 되어 있다 보니까 무슨 말씀 하시는지 왠지 쏙쏙 들어오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신인 시인님의 검은머리 짐승사전에는 50편의 시가 밀도 높게 담겨 있습니다. 해설을 맡은 전승민 문학평론가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소외의 상황 속에서 슬픔으로 직진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꼭지점으로 삼아 자신의 고유한 실존적 양태의 일부로 함께 돌출시키고 전시한다. 네, 대표적으로 장명소가 없는 마을의 밤에 같은 시, 오리 너구리의 존재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 시를 처음 읽었을 때 마지막 부분에 이상해 라고 말하는 목소리의 울림이 정말 컸던 기억이 나는데요. 분명하게 규정돼서 이름 불리고 이름 짓는 이 세계를 가로지르는 그 존재를 시집 곳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시적 주체가 인간과 비인간을 넘나드는 시도들도 꽤 많아서 흥미로웠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인님이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제가 좀 멋있게 답변하기를 살짝 어려워하기는 한데 뭔가 규정되어서 이름 불리는 그런 세계를 가로지르는 존재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그런 규정에는 항상 약간의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사람들마다 어떤 자기만의 그 규정, 그 낙인 찍힌 그 이름들을 갖고 잘 살아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는 내가 둘째 딸일 수도 있고 맏딸일 수도 있고 엄마일 수도 있고 그리고 사회에서는 내가 어떤 직책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고 그리고 다 떠나서 내가 여자일 수도 있고 이 사람보다 선배일 수도 있고 언니일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정말 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에 다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걸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자 얘기를 이제 해주셨지만 여자도 중년 남성이 말하는 여자가 있고 그런 우리 엄마가 말하는 여자가 있고 내 친구들이 말하는 여자가 있고 근데 그 중에서 나한테 맞는 여자라는 타이틀을 또 어떻게 찾지? 다들 그 안에서 어떻게 만족하지?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네. 그런 낙인으로부터 좀 자유롭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 규정으로부터 네. 규정지어짐으로부터 그래서 그게 인간이라는 규정으로부터도 좀 자유로워지자 해서 이제 비인간이 되고 뭐 동물이 되고 요괴가 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또 언어라는 게 사실은 다 낙인이고 다 규정이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시를 쓰면서 그런 낙인을 옮겨 다니면서 그렇게 세계를 어디까지 가나 뭐 확장시켜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네. 언어로 된 낙인을 옮겨 다닌다 이런 말이 되게 또 멋있게 느껴집니다. 요즘에 또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에선 시적 주체들이 꽤 많이 나와서 어떻게 보면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그런 부분도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의도치 못해. 감사합니다. 네, 소개해드리고 싶은 작품이 너무 많은데 혹시 시인님께서 이번 시집에서 가장 애틋한 시나 가장 좋아하는 작품 이런 것들이 있다면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이거를 제가 항상 다르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맞아요. 그래야지 다양하게 많이 소개하죠. 그렇구나. 네. 매번 바꾸세요. 자신 있는 시, 그러니까 이거는 좀 자신 있게 보여줄 수 있다. 아니면 이 시를 보여주면 사람들이 좀 좋아하겠다. 이런 시도 있고 네. 내가 생각하기에 좀 잘 썼다 하는 그런 느낌도 있지만 네. 가장 애틋한 시라고 한다면 저는 아무래도 표제작? 네. 그 검은머리 짐승 사전이라는 사부의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에 나오는 그 시가 가장 애틋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시 저도 기억이 나는데 강렬한 시였습니다. 길이도 그렇게 길지 않고 네. 네, 두 분 모두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집에서 첫 시는 조금 남다른 의미를 갖는데
검은머리 짐승사전의 첫 시는 머릿말이라는 작품이고 또 변방의 언어로 사랑하며는 당신의 뼈를 생각하며 라는 작품이 첫 시로 등장을 합니다. 이 작품들을 첫 시로 배치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독자에 따라서 또 시집을 순서대로 읽지 않기도 하는데 그래도 시집을 구성할 때 어떤 시인들의 의도가 또 있기도 할 텐데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등단작이라서 첫 책에 넣긴 했는데요. 사실 이 책에 이 등단작을 넣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전 시 쓴 지 얼마 안 돼서 이게 거의 시 쓴 지 거의 첫 시인데 뭔가 되게 뭐랄까 석사 논문 첫 장에 학부 1학년 레포트를 내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비유가 그래서 내기 싫었는데 변방의 언어를 사랑하며에서 제일 많이 나온 얘기가 아무래도 저희 할머니 얘기인데 당신의 뼈를 생각하면 저희 할머니에게 바치는 시기 때문에 네. 이 시 전체적인 뉘앙스나 아니면 이 책 전체적으로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한 사람에게 주는다는 의미가 강해지려면 내 마음에 드는 거랑 별개로 이 책이 맨 처음 나오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물론 이제 편집자가 이게 막 만져주기도 하셨지만 네. 어디에 뭘 배치하고 하긴 하셨지만 이 책이 첫 시가 헌시로 시작한다는 점이 좀 저한테 되게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선물 줄 때도 이게 할머니는 책을 많이 오래 못 읽으시니까 네. 그래서 첫 책에서 첫 장하고 한 10장만 읽어도 당신 얘기가 많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네. 처음에 좀 몰아넣었습니다. 네. 할머니 너무 행복하셨을 것 같은데요? 좋아하시긴 하셨고 지금도 이제 거의 매일매일 저를 이제 네이버에 검색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이제 평가가 오기도 하고 그리고 블로그에 누가 네. 자기 일기는 막 스크롤 엄청 내려야 되게 엄청 긴 일기를 쓰잖아요. 보통 블로그에. 네. 거기 진짜 딱 한 줄로 제 책 한 구절 이렇게 있고 이거 읽었는데 좋더라. 이런 말들을 매일매일 찾고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되게 그럴 때마다 참 내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죠. 할머니가 네이버를 검색하신다고요? 네, 할머니가 나름 또 신세대셔서 네. 열심히 검색하고 계십니다. 유튜브도 보시고. 네, 어머니도 아니고. 아, 네,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또 신인 씨님은 어떠세요? 검은머리 짐승사전인데 네네. 머릿말이 첫 작품, 네, 검은머리 짐승사전의 첫 작품. 저는 아무래도 첫 시를 위한 첫 시로 지은 감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요. 네. 네, 처음은 좀 짧고 막 시작을 알리는 것 같은 쿵 하는 뭔가 그런 시를 넣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시는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냥 잔잔히 흘러가다가 갑자기 쿵 하면서 뭔가 BGM이 딱 깔리는 그런 영화들이 있거든요. 네. 좀 마지막에 악센트가 있는 짧은 오프닝에 어울리는 시를 한번 써보자라고 해서 책을 위해 썼습니다. 네. 큰 네.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네. 뭔가 되게 그래도 시인들이 이렇게 시집을 구성하는구나 할 때 독자들이 그래도 되게 시원해할 만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약간 숨기고 좀 그래야 되는데. 아니죠. 독자들이 볼 때 시인들의 시집 구성 어떤 그 의도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모든 시인이 의도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그것도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네. 어떤 시인들은 그래도 시집의 틀을 좀 재미있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구성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독자분들이 훨씬 더 흥미로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재밌게 읽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그러면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를 기다리면서 작은 수첩을 꺼내요 한 문장 한 문장마다
문장의 소리